수능력 12, 13번 이제 같이 있는 문제고요. 어마무시 엄청난 표가 2개가 있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이고요. 뭐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나온 네네. 편이고 네. 뭐 우리가 어려운 문제만 풀 수는 없으니까 네네. 실제로 좀 쉽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쉽냐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내용만 놓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네. 왜 그런지 차차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먼저 아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어마무시한 표가 있다 라는 얘기는 표가 양이 많다는 얘기시죠. 그쵸. 내용이 막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다 읽고 풀 거냐 아니면은 양을 좀 쉽게 볼 수 있게 표를 조절할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이걸 용어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에서 좀 필요한 부분과 읽어야 될 부분과 읽지 말아야 될 부분을 잘 분리를 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누차 지금 서강사님한테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표에서 제목은 중요하다 그랬나요? 중요하지 않다. 제목은 중요하지 않다. 네, 보통 표에서 표가 지금처럼 2개가 나오면요. 표 1과 표 2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 1과 표 2를 구별시켜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대중교통 한 주간 평균 이용시간. 대중교통 한 주간 평균 이용시간이라는 단어는 표 1과 표 2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나오는 선지에서 지금 12번, 13번에서 나오는 선지에서 대중교통 한 주간 평균 이용시간이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중요하지 않겠죠 당연히. 왜? 그거 말고 할 얘기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대중교통 한 주간 평균 이용시간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안 읽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유튜브 잠깐 보시고 그냥 앞으로 바로 시험장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연습할 때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 1과 표 2를 구별해야 되는데 저는 표 1은 보통 동그라미, 표 2는 세모로 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표시하던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하고 표시 안 된 건 나머지 하나에서 보던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주말 세모를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를 해도 되고 세모를 해도 되지만 세모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있죠? 주말. 그러면 대중교통 한 주간 평균 이용 시간은 안 읽어도 되는 똑같이 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주말 이렇게 됐고 보다 보면 앞에 주중이 있죠.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 뭐 아까 이제 표시 안 한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표시 안 된 부분은 동그라미에서 보면 되지만 제가 아까 동그라미 표시를 미리 좀 했어요.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까 자 주중에서 뒤에 있는 단어도 죽은 단어. 대중교통 1시간 이용시간도 죽은 단어. 계속 똑같은 단어가. 대중교통 1시간 평균 이용시간 죽은 단어. 여기도 죽은 단어입니다. 안 읽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거 연습하실 때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간을 좀 절약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단골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골 표현. 단골 표현. 이제 묻는 게 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매년 3시간 20분을 넘는다. 이건 형광펜이군요. 예, 형광펜 했습니다. 제가 좀 특수 기능을 썼습니다. 매년 5시간 이상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길었던, 가장 짧았던. 그 다음에 매년 길고, 매년 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가장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형광펜은 뭐냐면 어떤 문제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죠. 형광펜이에요. 형광펜을 제외한 나머지는 표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소재가 바뀌는 것까지 우리가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진 저 부분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저랑 자료에서 유튜브 몇 번 찍으셨잖아요. 몇 번. 이제 표현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항상 드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뭐야? 형광펜이구나. 자,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손, 그 다음에 눈. 일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눈으로 보는 선택지가 뭐냐면 이게 사실확인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매년 3시간 30분, 3시간 20분 이상을 넘는지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눈. 필요한가요? 눈입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확인입니다. 매년 5시간 이상 많다. 요거는 주중과 주말의 차이를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더 센 비교입니다. 이거는 손을 쓰는 거죠. 이거는 눈입니다. 이거는 사실확인. 자, 다음에 가장 길었던, 가장 짧았던. 보는데 뭐 특별한 기술 필요한가요? 눈. 아니죠. 눈입니다. 이것도 사실확인. 그 다음에 매년 길고 매년 길답니다. 이것도 사실확인. 그 다음에 매년 가장 많다. 역시 사실확인. 그러니까 이게 덧셈 비교도 말이 덧셈 비교지 5시간 이상 많은 건 아주 단순한 덧셈 비교잖아요. 여기는 선지 5개가 다 쉬운 선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어렵게 느끼냐? 표가 복잡하고 나오는 단어를 방금 제가 얘기 드린 대중교통 한 주간 평균 이용 시간을 읽었다 그러면 어렵죠. 시간 어려워. 근데 그거를 다 지우고 봤다 그러면 기니까. 그걸 지우고 봤다 그러면 아주 심플한 사실확인의 나열입니다. 쉬운 선지입니다. 자, 여기서 주요 선택지라고 얘기하는 이 머리를 쓰는, 머리까지는 아니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지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제가 이제 수업 때 강조하는 여러 가지 주요
머리를 쓰는 선지는 없어요, 여기. 이게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뭘 봐야 되냐면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동시에 들어가는 즉 주제에 관련된 거죠. 주제에 관련됐다는 얘기는 표 1과 표 2를 동시에 보는 그런 선지입니다. 자, 이 표는 이 표 1과 표 2를 동시에 왜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출제자라고 치면 서강사님 생각에는 왜 넣어놨을까요? 두 개를 예. 조인해서 예. 합쳐서 봐라. 합쳐서 또는 비교해서 봐라.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중과 주말에 대중교통 한 주간 평균 이용 시간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의미로 둘을 동시에 나눴을겠죠. 그러니까 그죠? 당연히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동시에 표시된 자 2번 선지, 4번 선지 같은 게 답이 될 확률이 좀 높은 선지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선 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2번 선지하고 4번 선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실 필요 있고요. 네. 이 문제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건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무조건 답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2번하고 4번 같은 게 좀 중요하고 네. 나머지는 그냥 아주 1차원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3번이 답이었는데요. 네. 동그라미에서 가장 길었던 네. 여자의 동그라미가 가장 길었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네. 동그라미는 여기고 여자는 여기예요. 네. 여자의 동그라미에서 가장 길었던 게 2015년, 네. 짧았던 게 2018년.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용어 정리를 잘 하시면 글을 읽는 속도랑 이런 글을 해석하는 속도가 아주 말도 안 되게 빨라질 수 있고요. 그 과정 없으면요, 이거 시간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어마무시한 표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아주 그냥 최소화시켜 버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를 읽는 느낌이 됩니다. 12번. 13번은 이거는 가중평균이거든요. 이게 조건이 걸렸어요. 네. 뭐 이었다면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단골 그 주요 선택 단골 표현 형광펜 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도 들어갑니다. 그걸 제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주요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13번 문제가 만약에 이 선지에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동그라미 용어 정리를 하실 때 12, 13번 같이 하세요. 이것도 이렇게 같이 지우시면 돼요. 자, 이 지우는 거는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냥 읽을 것 같으면 지우는 게 나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연습을 통해서 스킵할 수 있게 저렇게 빨간색 안 긋고도 스킵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동그라미하고 세모에 이거를 바르게 나열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3,000명, 1,000명일 때 주중과 주말을 다 골라주라는 겁니다. 여기 괄호에 해당되는 거를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괄호. 자, 그래서 이 남자가 자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 남자 여자가 동그라미 여기 주중 남자가 10.6 여자가 11.8이네요. 그럼 그 사이에서 정해져야겠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조사 대상자가 남자가 3,000, 여자가 1,000명이었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3,000명, 1,000명이면 3대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은 3대 1 맞나요? 네. 아이고 아이고 피가 막 파란 피가 났네요. 3대 1 요걸 반대로 보내주면 1대 3으로 내분하면 되니까 1대 3으로 내분해 주시면 되니까 요 사이가 10.6과 11.8 사이가 1.2니까 1.2 곱하기 3분의 1. 이 3은 1대 2에 1하고 2를 더해준 3이 되겠습니다. 4분의 1. 4분의 1이죠. 3. 1대 3인가요? 네, 이거 2로 봤네요. 펜을 아껴 써서 2가 됐네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0.3만큼 옆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10.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 문제 선지 볼 때도요. 자, 이거 지금 동그라미가 앞에, 주중이 앞에 있고 뒤에 세모가 있잖아요. 뭐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보는 게 앞에 다 다르네요. 그쵸.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 이게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게 뒤로 갔다고 치더라도 동그라미도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모는 풀면 답이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죠. 4.8 시간이라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1번, 2번 중에 하나, 3번, 4번 중에 하나가 걸리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식 시험 치실 때 특히 이 뒤에 붙는 계산 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거를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 지금 있는 12번, 13번도 코레일 문제에 거의 유사하게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실제로 거의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가. 요 부분도 좀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선지 보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